난 이번 주는 휴먼 네트워크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어떻게 읽었어? 네트워크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잖아. 근데 이거 읽다 보면은 혹시 부모님이랑 얘기하면서 약간 이런 거 느끼지 않아?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그 단편적인 정보를 보고 그 다른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름값이 뭔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름값이 오른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추해내지? 이런 음, 것들도 사실 보면은 막 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잖아. 아, 어, 그러면 이분들 머릿속에는 그런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오, 그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나는 이 네트워크, 그 휴먼 네트워크 읽으면서 이거 되게 재밌다라는 이 네트워크라는 게 되게 재밌다라는 게 느낀 게 이게 이제 어떠한 사람의 집단 간의 어떤 분위기랑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뭐 누가 더 맥의 중립성이 높냐,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어떤 집단을 잘 구성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집단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약간 동아리 회장의 입장으로서 약간 뭐 조나 이런 거 짤 때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그 네트워크적인 어 맥락에서의 그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조 같은 걸 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이 책 읽으면서. 그래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어, 유용하구나, 유용한 도구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확실히 네트워크로 생각하는 건 진짜 되게 유용한 도구가 맞는 것 같아. 그냥 그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정보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정보를 유추할 수도 있는 그게 네트워크잖아, 사실. 그치? 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네트워크라는 게 참 되게 신기하고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요즘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싸 아싸 이런 개념들 많이 나온 지 오래됐잖아. 어, 그것도 진짜 네트워크잖아, 어떻게 그치, 보면은. 그치. 어. 이 유행이나 이런 것들도 네트워크의 일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음. 뭐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이 게시글들 이 계속 그 타고 오는 이런 것들 통해서 약간 네트워크를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도 약간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음. 뭔가 나도 한번 이런 관련되어서 뭔가 뭐 거창하게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네트워크적으로 좀 뭔가를 분석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든 것 같아. 되게 음. 재밌을 것 같아. 확실히 흥미로울 것 같긴 해. 어. 뭔가 우리가 몰랐던 인간 사이의 통찰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러한 생각도 들었어. 그리고 네트워크는 이제 통찰도 중요하고, 근데 얘는 다루는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단 말이지. 그건 그치. 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데이터는 컴퓨터가 처리하라고 하고 우리는 네트워크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알아서 네트워크 만들어 하고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이제 해석만 하면 된다. 어. 아니, 근데 이것도 빅데이터여가지고 복잡계니까 이것도 상당히 데이터가 많은 거긴 하구나. 사람이 일일이 처리하기엔 좀 힘들겠지. 그렇지. 어떻게 생각해보면 옛날 사람들이 참 대단하기도 해. 이 많은 데이터들을 일일이 지들 머리랑 손으로 처리했을 거 아니야. 그니까 하긴 그건 그렇긴 하겠다. 음. 너무 가볼까? 오케이. 처음이 이건 수업 시간에도 나왔던 거긴 한데 나는 네트워크 안에서 어떠한 노드인가에 대해서 말해보는 시간. 음, 나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이 카이스트 안에서는 이 원래 그이 카이스트 안에서는 이 동아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융합민주학부라던가 이 두 집단에서든지 약간 아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이 동아리 안에서는 내가 회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진짜 다 모든 사람을 다 아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일단 나는 도수 중심성이 되게 높은 노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막 학생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고위백터 중심성도 높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내가 막 어떤 집단과 집단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냥 뭔가 한 집단에서 갇혀 있는 느낌이 더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매개 중심성은 확실히 낮은 노드인 것 같아. 내 자신이. 음, 나는 카이스트 안에서는 이제 그 기억디 하는 때 말고는 거의 노드가 없다시피 하거든.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아이솔레이티드라고 할 수가 있지. 어, 오, 카이스트 흥미롭네. 내에서는 그렇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내가 카이스트 오기 전에 디스코드 방을 하나 판 적이 있어. 어, 그때 내가 내 중학교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알던 애들 이렇게 막 잔뜩 초대해가지고 어, 그냥 만든 적이 있단 말이야. 어.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매개 노드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굳이 이길 필요 없는 사람들이 이긴 거니까 뭐. 근데 그것도 매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네 다른 개라고 집단을 이은 본다면은 거니까. 어 음, 그런 그래서 그쪽에 있어서는 도수 중심성이 그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 모임에서 음, 보면은 난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그러니까 왠지 상징적인 멤버는 아니거든. 어, 근데 없으면 안 되는 멤버야.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지? 없으면 안 되는 멤버. 없으면 되게 허전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갑자기 내 생일이라고 애들이 떼거지로 나한테 달려들진 않거든. 음, 근데 내 다른 친구 하나 있어. 뭐 걔 생일이라고 해. 음, 그러면은 거기 떼거지로 달려들 때 일단 나부터 찾아. 어, 같이 가자. 이런 느낌으로. 뭐지? 약간 연결성이, 연결성의 지속성이 좋은 노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디 있든 중심은 아니야. 중심은 아닌데, 근데 항상 연결되어 있는, 언제나 연결될 수 있는 노드? 음, 음, 흥미로운데? 나 스스로도 흥미로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건지. 약간, 그 뭐지? 나는 이 질문을 딱 보고 나서, 답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약간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칭할 만한 노드가 그러한,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어. 근데 휴먼카인드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해서 어, 그 어떻게 보면 도수 중심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치. 타락해가지고 음, 그 막 나쁜 짓들 많이 하잖아. 어, 그런 거 보면은 나쁜 노드라고 하기에는 좀 거시기한데,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도수 중심성이 높은 곳에 올라간다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증폭화되는 거지. 이 중심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딱히 나쁘다고 칭할 만한 게 없는 것 같긴 한데, 나도. 근데 이 음, 노드 자체의 성격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해. 이 노드가 음, 약간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가? 음. 이런 것도 약간 노드의 성격인지 모르겠긴 한데, 뭐 그런 게 부정적인 노드를 만들 것 같아. 그리고 매개 중심 노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잘못하면 큰일 나는 노드? 약간 이런 느낌? 다 전달되니까. 어, 음,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잖아. 잘못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나는 약간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 아니면 약간 상업, 약간 사실이 왜곡돼서 전달되는 것도 있잖아. 음,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이 매개 중립성이 높은 노드가 약간 사실을 왜곡하는 이 정보를 약간 왜곡하는 그러한 성향이 짙으면은 그것도 그것대로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아. 음. 그래서 가짜 뉴스 같은 거 막 퍼지고 찌라시 퍼지고 그렇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이상적인 상황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도수 중심성이나 매개 중심성 있는 데 가는 거고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아이솔레이티드 되는 거야. 아 이제 고립시켜 놓는 거야? 어. 하긴 이상적인 사람이 외계 중심성이나 도수 중심성이 높으면은 진짜 엄청난 약간 간디 같은 사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간디 같은 그렇지. 사람이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지. 역사적으로 영웅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보면은 도수 중심성이 높은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아니면은 이런 경우는 없잖아. 막 벼락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어, 아이솔레이트드 되어 있어. 어, 그러면은 모르잖아, 우리가. 그런 그치. 사람이 있든가 말든가, 그 사람이 벼락을 내리든가 말든가 우리는 모르잖아. 이 벼락을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면은 충분히 연결성을 갖출 만한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가만히 그러니까 있어도 뭔가 아이솔레이트드 되어 있다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아이솔레이트로 시작해도 뭔가 찾아오는 그런 느낌? 만약 그런 경우라면 스스로 아이솔레이트드 되려고 하는 거겠지. 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벼락 내리는 사람도 이제 잘 쓰면 좋으니까 잘 쓰면은 그 1인 병기잖아. 그치. 그런 사람이 뭐 뭐 장교가 들어가 있었는지 뭐 이러면은 정말 좋겠지만 어 잠깐 내가 하려는 말은 뭐였냐면은 아무리 이상적인 사람이어도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으면은 저 전체 사회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지. 결국에는 아무런 연결성이 없으면은, 음. 그건 그렇긴 하겠다. 근데 약간 이 중심성의 성격 말고 다른 걸로도 약간 노드를 설명할 수 있는 성격이나 뭐라 해야지? 어, 속도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긴 해. 다른 걸로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약간 나왔으면은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책에. 다시 한번. 그 노드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심성만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야. 음. 그래서 노드의 다른 성격들도 설명할 수 있는 척도가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었으면은 뭔가 좋았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 어. 중심성 말고 그런 거 있지 않아? 그 정보망이라고 표현하잖아. 어, 뭐 혹시 너 무협 소설 좀 읽어봤어? 아니, 아, 그렇구나. 뭐 개방이나 하워문 같은 건 처음 들어보겠구나. 어, 뭐 그런 거 어, 굳이 그런 거 아니어도 현실에서도 약간 정보를 주로 다루는 조직들이 있잖아. 어, 뭐 뉴스 이렇게 좀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약간 이미 알려진 거 그냥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디 그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니까 기밀 정보지 일종의 그런 아, 것들 돈 주고 거래하는 사람들. 아,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보의 질을 가지고 그 평가를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나도 그런 뭔가, 척도도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얼마나 정보를,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음. 그다음에 얼마나 정보를 그러니까 잘 전달한다는 게, 약간, 어, 보존성을 잘 지니고 전달하는지, 이런 것도 뭐가 있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이거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보들의 아니면은 진짜 진실에 가까운 정보들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이
그 네트워크. 음, 그게 숨겨져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겠지.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참 재밌는 세상이야. 넘어갈까? 오케이. 다음으로는 그 이제 동종 선호가 이 네트워크 안에서 일어나면은 이 네트워크 안에서 동종 선호가 일어나게 되잖아. 음, 그러면은 이 동종 선호가 물론 가져오는 이점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뭐 국가가 주는 정체성이라든가 이게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차별 같은 걸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동종 선호가 가져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걸 해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이걸 해소하려면 결국에는 약간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서 자신의 네트워크를 더 넓힐 수 있을까? 새로운 아, 그나 같은 경우는 그냥 새로운 환경에 던져지면은 어, 그냥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치. 누구나 그럴 거야. 나도 나 아니더라도. 나도 그래. 근데 어, 이제 새로운 환경을 찾을 만한 뭔가 열애가 안 되는 거지. 뭐 학기 중에 뭐 과제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제 똑같은 사람만 계속 보잖아. 이제 형도 그렇고 나도 음, 그렇고 맨날 보는 사람만 보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새로운 환경에 많이 노출될 수가 있어? 좀 노출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쉬운 방법이 있을까?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솔직히 그냥 길 가다가 낯선 사람 아무나 붙잡아도 되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아니요 저는 도를 모르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그렇긴 하지. 어 그러면은 차라리 그쪽이 맞지 않아. 그 취미를 자신의 취미를 확고하게 확실하게 찾아가지고 그냥 어, 동호회 같은 데 가입해 버리는 거지. 그럼 일단 취미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취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면모도 음 있으니까 그 다른 면모들을 이제 좀 알아가면서 건너 이렇게 넓혀간다. 그렇지. 건너. 그 사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갑자기 완전히 나랑 공통점 하나도 없는 새로운 사람을 약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진짜 학교라든지 출장 간다든지 뭐 이런 거 말고는 없단 말이지 웬만해서. 그렇지. 갑자기 어 여행 떠나가지고 만나지 않은 이상 없을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여행 떠나가지고 이런 적은 있었거든. 그 사우디아라비아 아니 사우디아라비아 아니구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갔을 때 그 그 사람들이 내가 그때 16살인가 중3 때였거든. 어, 그 사람들이 앉아서 물담배 피고 있는 거야. 어, 근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앉아 있었거든. 어,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어떤 그 외국인이 Yo, my friend 하면서 갑자기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어, Where are you from?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얘기 좀 하다가 어, 오 여기서 친구를 사귀는 건가 그 잠시 그냥 생각했다가 어, 그 연락처 같은 것도 안 주고받고 그냥 옆에 있던 아저씨 저 제발 물담배 제발 한 번만요 해가지고 그냥 한 번 빨고 그냥 옆에 있던 그 나 말리던 말리던 외국인 가이드는 그냥 그 모른 체 하고 그, 그냥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 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사람 만나려면.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만나도 그 취미만 할 수가 있잖아. 예를 음, 들어서 스키 동호회를 들어가는데 진짜 스키만 하고 나오는 거야. 스키 어, 얘기만 하고 나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애초에 스키 동호회 가서 스키만 하고 나왔다는 건 동종 선호잖아. 이거는 우리의 목적을 그치, 달성하지 못한 거지 이거는. 그치.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갈망이라 어, 하면 너무 좀 그런가? 갈망 맞는 것 같아, 근데. 호기심, 관심, 욕심 아니고 그런 느낌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좋긴 좋은 게 맞긴 하겠지? 아, 나도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학적으로 확답을 내지 못했어. 굳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내가 생각하는 유일하다고 해야 되나? 일단은 장점은 어 자기 객관화를 더 잘 할 수 있다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이렇게 묻는 약간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나의 종교에 대한 신념을 대한 방향성을 조금씩 고쳐 나가는 거지. 그러한 음, 장점밖에 아직은 잘 모르겠어.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날 이점은. 근데 뭐 사실 약간 속물적인 대답을 하자면 당연히 인맥이겠지? 그렇지, 그것도 있지. 이 어, 네트워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맥을 늘리면 이제 우리가 취업률도 늘릴 수 있고 우리 맞아, 맞아. 인상률도 늘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치, 그건 맞지. 또 뭐가 있을까? 어, 간접 경험 약간 책 읽는 거랑 비슷한 효과인가? 그런 거일 수도 있지. 근데 뭔가 사람을 알아가는. 책 읽는 거를 대체할 만큼의 어떤 그런 어 경험이나 지식을 얻으려면은 진짜 뛰어난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경험을 많이 해본 약간 연륜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 지식적인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면은 읽은 책, 그러니까 써져 있는 책이라면은 당연히 그런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겠지만 그 사람과 대화에서 얻는 거는 그런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약간 인생 지식 그런 것들이잖아. 음, 그런 게 좀 값지다고 해야 되나? 약간 지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지혜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음, 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새로운 취미를 다른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자기개발의 확장이지 일종. 그치. 인맥은 인맥을 쌓고 그 인맥은 다시 인맥을 쌓고 음, 그것도 있고. 음, 나는 뭔가 어,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랑 팀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워갈 수 있고 그게 진짜 그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얻어갈 수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 이 팀플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그 나누는 게 많잖아. 음, 그리고 팀 프로젝트 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장도 들어볼 수 있고 그래서 어, 자기 생각의 정립화나 아니면은 경험의 축적이나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새로운 사람들이랑 가능하다면 팀플을 하는 것도 뭔가 이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났을 때 주는 이점을 잘 얻어갈 수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갑자기 그것 떠오른다. 그러면은 방탈출 카페 동호회 같은 거 어. 아, 이제 같이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을 탈출해야 돼. 어. 아니면 이제 그것도 좋지. 파리대왕 체험하기. 이제 무인도에 가둬서 어차피 어, 서로를 해하진 않으니까 협력하니까 인간 본성에 따르면
둘도 없는 친구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지. 섬탈출이네, 섬탈출. 삼탈출. 오, 좋긴 한데, 좋기만 해. 좋기만 하지. 현실 가능성이 너무 어, 낮지. 그래서 나는 아까 팀플 얘기했었는데, 진짜 팀플에 섰단 말이야. 모르는 사람끼리. 이제 음, 그 그래피티라는 창업 체험 활동인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팀플을 하다 보니까 진짜 별별 얘기 다 오갔던 것 같아. 막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막 오가고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생각 이상으로 별별 얘기를 다 논했던 것 같아. 창업 체험 프로젝트 체험하는 데 있어 대였는데도 차, 어, 신기하네. 되게 신기했어. 걔도 되게 궁금했던 거겠지. 뭐,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겠지. 모르겠지? 음, 누구나 궁금하나 봐. 종교는 그렇다 치고, 인생을 왜 사는지, 그거, 자기만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려움을 대부분의 대답은 어때? 이런 거 아니야? 뭐,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간다.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목적이 있지.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목적도 있고, 음, 그다음에 어 약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이러한 목적도 있고 음, 그런 것 같아. 어, 대부분 약간 이 두 음, 가지였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음. 확실히 거기까지 가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나는 그냥 태어났으니 살아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리는 웬만해서 없겠지 웬만해선. 창업 근데 체험을 하러 왔는데 어 내가 말한 건 그냥 대부분의 그냥 일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게. 근데 진짜로 사람들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뭔가 나는 그 사람마다 갑자기 대화가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야. 물론 자기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나는 목적주의적인가? 비전이 어? 너무 목적주의적인 생각인가? 목적론적인 생각인가? 어 신, 그니까 신기한 게 나는 비전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있을 때가 있어. 음, 그리고 어느 순간 없어져. 좀 음, 있다가 다시 생겨. 음, 한 몇 개월 간격으로 그래. 진짜로. 어. 그게 다 근데 달라 한번 아니면 목적이란 어? 그게 다 달라 아니면 똑같아? 비슷한 맥락이야 거의. 어, 주로 뭐 자기 개발 쪽이지. 그런 게 뭐 그래. 넘어갈까? 그러자. 너무 산으로 간다. 다음, 이것도 우리 토론할 때 나온 거긴 한데 네트워크의 비유동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음, 그때 나왔던 대답들 중에서는 정부가 이러쿵 저러쿵 이런 얘기가 좀 많지 않았냐? 그치. 일단 정부가 이런 것들을 장려하긴 해야겠지. 이 비유동성의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장려가 많이 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해. 음, 제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내가 지금 다음 책인 지금 다시 계몽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긴 한데, 뭐, 몇 장까지 빈곤층의, 읽었는데? 어? 몇 장까지 읽었는데? 지금 11장 읽고 있어. 아, 나는 8장. 이게 빈곤층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음, 정보에 대한
격차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교육 격차도 뭐 아직 교육 격차에 대한 얘기는 안 읽었지만 그것도 아마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부가 현재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정부 노력 말고는 또 뭐 없으려나? 네트워크의 비유동성 해소하려면. 나는 우리 토론할 때 이 부족한 사람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 난 결국엔 노력할 수 있는 장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를 더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뭐 퍼뜨려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도 네트워크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어, 사회적인 선 이러한 휴머니즘적인 가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뭐가 있을까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좀 자체적으로 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비스 정보라든지 소- 어, 취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줄이고자 이 네트워크의 비유동성을 줄이고자 뭐 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체험할 수 있는 장을 개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함께 일하거나 잠깐 함께 일해보거나 아니면은 어, 어, 관심 있는 사람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이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던가 막 이러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정보나 활동을 좀 많이 얻어가서 네트워크 관련된 네트워크 좀 많이 늘려갈 수 있는 장을 이제 이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 이게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수 중심성이 높은 사람들이 핵심이 된다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정부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뭐 회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간부여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통제라고 해야 하나? 직접적으로 활동에 나서야지 네트워크의 비유동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거든. 음,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가? 네트워크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뭐라고 해야 되지? 네트워크의 그 네트워크가 구성됐을 때 그 영원한 건 아니잖아. 그치? 네트워크 자체가. 음, 아, 영원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변동이 될 수 있잖아. 어, 그 변동시키게 시키는 요인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지. 음,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어, 굳이 무력이 아니어도 상관없이 재력이어도 되고 권력이어도 되고, 그게 아니면은 너 말대로 이제 도수 중심점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 이끌고 그 시위하면은 그게 힘이잖아, 그것도. 그치? 음, 그런 것들이 좀 개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치? 그 일단은, 네트워크 내에서 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 이게 단순히 네트워크가 많이 연결되어 있다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어, 그러게 돈이 좀 들어가야 되나? 돈이 좀 들어가야지. 그리고 이렇게 한번 영향을 끼치고 나면은 네트워크의 유동성이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 작업도 해야 되는 것 같아. 아니면은 유지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새로 구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돈을 굳이 안 들이더라도 이 처음 시작만 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느 모 대학의 교수가 약간 어, 농촌 지역에 와가지고 이제 뭐 농촌 발전을 위해서 뭐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촌에 있는 아이들을 약간 위해서 봉사를 해.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든 뭐 뭐 자신의 봉사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라도 뭐 돈 안 들이고 계속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연결해가지고 또 이제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에게도 어떤 정신을 이러한 정신을 심어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오도록 하고 또 가서 또 오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어, 이 네트워크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도록 계속 이제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돈 없이 어떤 정신이나 신념, 이념 이런 것만 가지고도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 정보 네트워크의 비동성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뭐 해소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느 순간 정부라든지 종교라든지 약간 힘을 잃지 않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주도권자들이 힘을 잃는 거지. 형태는 유지가 되는데 실질적인 권력자들이 없는 거야. 네트워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 만약 권력자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 권력자는 분명 도수 중심성이 높은 사람이겠지. 근데 이게 뭔가 자발적으로 그러게 만들기 힘들 것 같고 그 확실히 이걸 좀 주도하도록 하는 그 노드가 하나 있긴 해야 될 것 같아. 음, 이게 결국에는 맥이 끊기면 안 되니까 그걸 잘 전달하도록 하는 음, 이 구성원을 잘 비유동성을 극복하고 유동성을 가진 노드로 만들고 이 노드가 다시 이 비유동성을 해소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러한 것을 좀 주도하는 사람이 있긴 해야 될 것 같아, 지속적으로. 음, 많은 것 같아.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그 비유동성을 극복하고 유동적으로 변한 이 노드가 그 주도권을 갖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지. 그렇지. 넘어갈까? 오케이. 다음은 이제 인간 본성과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인간 본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에 관한 건데, 어, 나는 일단 첫 번째로 그 동종선이나 이런 거 보면서 휴먼카인드의 내용이 먼저 떠올랐고, 휴먼카인드에서 이제 인간이 말 그대로 그 동종을 더 선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내용이 떠올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성공의 비밀에서 한 명의 천재보다 5명의 그 바보였나? 바보가 더 음, 낫다고 했잖아. 결국에는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더 잘 전수가 된다고 했었나? 더 잘 집단에게 더 잘 누적이 되는. 정보를 유지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가지고 이게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한 걸 보고 여기서도 이제 네트워크가 확산 중립성이 좋은 네트워크라 해야 되나? 확산 중립성이 좋은 네트워크가 좋은 노드들이 많은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인간 본성과 좀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나는 인간 본성과 네트워크 보면서 떠올리는 게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기 이전에 그냥 생물의 본성과 네트워크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어, 동물을 예를 들어보자. 아니 뭐 토끼를 예를 들어보자. 토끼 사이들의 네트워크가 있을 것이고 토끼와 천적 사이의 네트워크가 있을 것이고 토끼와 풀의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니야. 음, 근데 풀은 빼자. 그냥 이건 좀 풀을 괜히 넣었네. 그러니까 근데 토끼 사이에는 네트워크들이 뭐 그닥 그렇게 강하진 않잖아. 토끼들이 뭐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고.
천적을 만나면 네트워크가 바로 와해돼 버리고 어, 어 토끼 무리에 막 늑대가 쳐들어와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인간은 좀 다른 것 같아. 인간은 처음부터 네트워크가 끈끈하게 이어지게 제도로 설계된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바깥에 적이 있으면은 와해되는 게 아니라 아, 뭉쳐버리는 네트워크. 뭉쳐진다고. 어, 아니, 그것 때문에 동종선호가 일어난 거기도 하고. 음,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 인간은. 그치.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도 그게 인간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왔던 것 같기도 하고. 음, 그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 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인간 네트워크가 뭉쳐진다라는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일부러 전쟁을 유도하지 하는 사람마저도 생기지 않을까. 생긴 게 이미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 아, 그래? 나는 이 뭉쳐지는 게 어디서 기인했다고 생각하냐면은 그 사피엔스에서 나왔던 뭐냐, 가상의 실제? 신화나 이런 거? 이런 음, 게 뭉쳐지는 거에 있어서 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지. 덤바이스를 가상의 넘어서서 뭉쳐지는 그런 것들이. 언어의 허구성 그게 좀 많이 중요하긴 하지. 음. 거기서. 어떤 국가라는 가상의 실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이돌이나 브랜드 같은 가상의 실제들이 이제 더 사람들을 이런 가상의 실제라는 것의 존재 때문에 사람들이 더 꽉꽉 뭉쳐진 거지 않을까 하는 나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뭐 외부의 적이 아니더라도 뭔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면 또 다 같이 뭉치는 그런 현상? 음,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으면. 그런 거. 음, 이게 어 원래는 이제 생존에서부터 시작했겠지. 생존하기 위해서. 근데 음, 이제는 꼭 생존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뭐 문화를 누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생존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서 뭉쳐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이제 본성으로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본성이 아닌가 그런 건? 변화인가? 본성이 아니고 변화? 이제 이런 네트워크가 생성되는 것이 생존과 무관하게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음, 이걸 인간 여기서 그거 본 한번 도입해보면 어떨까? 성선택. 성선택? 어, 어떤 식으로? 나도 일단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생존만 가지고 설명 못해서 성선택이 나온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성선택을 한번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트워크, 네트워크 관련해가지고. 확실한 건 여자 네트워크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네트워크는 성선택 관점에서 어쩔 수 없이 이어지는 거고, 남자 네트워크는 원래 근본적으로는 생기면 안 되는 네트워크야. 다 경쟁자라서. 아, 성선택 관점에서는. 어,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꼭 경쟁을 할 필요 없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더 좋은 자신의 이거 약간 번식을 하기 위한 자신의 어떤 기지라든가 이런 걸 더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해서 발전시키고 따라서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짝이랑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무조건 경쟁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그렇지. 들어서 뭐 미팅을 나갔는데 이제 꼭 세 명이서 한 여자를 꼬신다고 경쟁하는 것보다 이 세 명이서 이제 잘 합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지를 더 얘기를 해가지고 각자 하나씩을 이제 노리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음, 그러면은 이건 약간 네트워크에서 벗어나겠지만 휴먼카인드 관점에서 그 연애를 바라봤을 때 약간 모순이 생길 수가 있겠네. 그 책 연애. 음, 이게 항상 성선택의 입장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 같아. 이 뭐 음, 연애의 관점이라든지 네트워크 연애 관점이구나. 연애의 성사가 분명히 음, 협력하는 수컷끼리도 경쟁하기보다는 협력적으로 발전하는 부분이 나는 있을 것 같아. 음. 오, 방금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놀라운 통찰을 제공했어. 나도 인정한다, 그건. 다음으로 넘어갈까? 오케이. 마지막. 인간의 네트워크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나는 아까 형이 풀 얘기했는데 음, 이런 인간에게도 이런 무생물인 풀들이 좀 풀들 같은 것들이 이제 인간과 인간을 매개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인간의 모든 것을 이제 약간 인간의 이제 인간마다 개인 비서 인공지능이 생기는 거야. 발달된 개인 음, 인공지능 비서가. 그럼 이제 인간과 인간이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인간과 인간이 이런 AI 비서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비서가 매개성을 가진 거지. 매개 중심성을. 음, 매개성을 가진 노드인 거고. 따라서 뭐 이런 인간 네트워크가 무생물적인 것의 매개로 인해서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이건 지금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강아지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하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게 되는 정보량은 확실하게 증가하겠지. 아, 그러겠네. 더 링크가 정보가, 굵어지는 거지. 그니까. 링크가 더 굵어지긴 하겠다. 그리고 지금 SNS 때문에 도수 중심성이 국소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겨날 거란 말이지. 이미 음, 생겨났고. 그렇지. 수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있잖아. 어, 10만 명 넘는 그런 사람들. 인스타 팔로워도 그냥 몇천 명만 돼도 막 기모띠 하고 있는데. 음, 그러면은 앞으로는 정말 중심이 되는 정말 여러 개의 중심이 있고 링크가 여러 개의 노드가 있고 그 크기에 상관없이 점점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향을 예전에는 과거로 갈수록 가장 큰 노드 중심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은 지금은 정말 여러 노드에 의해서 그 영향을 여러 중심 노드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을 하고 아주 먼 미래에는 모두가 다 중심 노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약간 돼버리는 게 아닐까. 그물망처럼 이렇게 아, 이제는 모두가 다 중심이 되어버리는. 음, 그러네. 나는 뭔가, 어,
현실 이제 약간 현실 인간 네트워크랑 가상 인간 네트워크가 이 간극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 메타버스 같은 걸 통해서 어, 내가 현실에서는 아니 메타버스에서는 친한 사람인데 네트워크 형성한 사람인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떤 먼 네트워크거든요. 음, 근데 이게 지금은 휴대폰이나 SNS라는 걸 통해서 되게 현실과는 가깝게 느껴지잖아. 이게 되게 현실 네트워크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가상 공간이라는 걸 통해서 이 간극이 더 커지는 거지. 인간에게 이제 네트워크의 레이어가 두 개가 생기는 거지. 음, 음. 그게 그렇게 둘이 나눌 수도 있고 둘이 합친다면은 결국 네 노드 중심성이 조금 더 확고해진 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 거지. 먼 미래에는 모두가 중심이 될 것이다. 어, 합쳐진 관점에서는 음. 고립점이 막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으나? 고립된 사람? 고립된 노드들이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고립 아, 어느 시대든지 아이솔레이티드는 계속 있을 것 같거든. 음, 왜냐하면 네트워크 속에서 사는 것 자체에서 그 환멸을 느껴버린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간다든지 은둔하든지 해버리잖아.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네트워크에 접점이 생길 일은 없지. 근데 지금 네트워크를 형성하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고립점이 늘어날 것 같진 않다. 만약 나는 그렇지 처음부터 그냥 고립돼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진짜 어떻게든 연결이 다 끊고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닌 이상 웬만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힘들지. 애초에 감옥에 갇혀도 노드 네트워크는 생기고 맞지? 아니 자연인이 되어서도 네트워크는 생기잖아.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찾아가는데 그러네. 연결성이 줄어들 일은 없을 것 같아. 확실히 줄어들긴 할 것 같다. 그냥 전 세계 전 세계적으로 결국 우리나라든 어디든 다 개발해 버릴 거 아니야. 그냥 자연이든 자연이 아니든 뭐든 어떻게든 네트워크의 영향력에 뻗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도망갈 곳이 없어지겠지. 네 말대로. 어, 도망갈 곳이 없으면은 이제 어쩔 수 없지. 그 수능하면서 살거나 자살해야지. 아, 마무리를 할까? 오케이, 정리해보자.